열컷 퀴즈? 예스! 안녕하세요. 고전산문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오늘은 EBSI 시청자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맞히면 100만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오늘 배울 가전체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대나무인데요. 죽시 집안 자손의 이름 5개를 5초 안에 대시오. 5, 4, 3, 2, 1, 땡. 아무도 맞힌 사람이 없네요. 상금은 그냥 넣어두겠습니다. 참 아쉽다. 고전산문 죽부인전을 봤으면 정답을 알았을 텐데. 대쪽 같은 절개를 가진 죽부인 이야기. 고려 후기 이곡이 지은 가전체 작품 죽부인전 함께 알아볼까요? 부인의 성은 죽이요, 이름은 빙이었습니다. 위빈 사람 운의 딸로 집안 계보가 창랑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집안의 선조들이 음률을 잘 알았기에 황제에게 발탁되어 음악을 관장하였는데요. 우나라 때의 소도 역시 같은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처음에 창랑씨는 곤륜산에서 내려와 복희씨 때 위씨와 함께 글과 서적을 주관하여 큰 공을 세웠으며 자손이 대대로 사관 역할을 맡으며 가업을 이어갔죠. 그러나 진나라 때 포악한 진시 황제가 이사의 계책을 받아들여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파묻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로 창랑씨의 후손도 변변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때에 와서는 체륜의 가객인 저생이라는 사람이 글을 배워 붓을 가지고 종종 죽시와 놀았는데요. 저생은 경박하고 남을 잘 헐뜯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시의 강직한 성품을 질투한 나머지 슬며시 좀 먹고 헐게하여 결국 죽시의 소임을 빼앗아 버렸죠. 여기서 저생이 죽시의 할 일을 빼앗았다는 것은 종이의 발명으로 대나무 조각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게 된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주나라 때 간도 역시 죽시 후손인데요. 강태공으로 널리 알려진 태공망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태공이 갈고리를 만드는 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훌륭한 낚시꾼은 갈고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곧은 것으로 나라를 낚을 수 있고 굽은 것은 물고기를 얻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태공은 이 말을 따랐고 뒤에 문왕의 스승이 되어 제나라 제후에 봉해집니다. 이에 태공은 간의 현명함을 들어 임금께 천거하게 되는데요. 임금은 간에게 위빈을 시급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죽시가 위빈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죠. 지금도 여전히 죽시의 자손이 많은데요. 임, 어, 군, 정 등이 바로 그들이며 양주로 옮겨 산 자들이 소, 탕, 오랑캐 땅에 간 자들은 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시에는 대개 문과 무 두 줄기가 있습니다. 대대로 변, 괴, 생, 우 등 예약에 사용되는 것들, 짐승을 쏘고 물고기를 잡는 작은 도구까지 모두 옛 책에 실려 있어 명백하게 알 수가 있지만 감의 경우는 성품이 둔하고 속이 막혀 배움 없이 삶을 마쳤죠. 그리고 운의 시대에 와서는 숨어 살면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당이라는 아우가 있었는데요. 왕자유와 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왕자유의 단정한 성품을 생각했을 때 그와 어울렸던 당의 성품 또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당은 익모의 딸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바로 죽부인입니다. 죽부인은 처녀 시절부터 정숙하였는데 이웃에 사는 의남이라는 사람이 음탕한 말로 유혹하니 부인은 노여워하며 이렇게 말하죠. 남녀가 다르다고 해도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은 같소. 한번 절개가 꺾인다면 어떻게 세상에 다시 설 수 있겠소? 그러자 의남은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죽부인이 성장하자 송대부가 예를 갖춰 청혼을 합니다. 죽부인의 부모는 성공의 절개를 칭찬하며 결혼을 허락했죠. 그 뒤로 죽부인의 성품은 더욱 굳고 두터워졌고
이를 분별할 때 마치 칼로 쪼갠 것처럼 민첩하였습니다. 간혹 안개가 낀 아침이나 달 밝은 저녁에 바람을 만나 시를 읊고 비를 노래할 때의 말쑥한 모습은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송궁은 죽부인보다 18살이 많았는데요. 늦은 나이에 신선수를 배워 곡성산에서 놀다가 돌로 변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부인은 홀로 살면서 이따금 시경 위풍을 노래하였는데 그 마음이 흔들려 걷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부인은 술을 좋아하는 성품이 있었는데요. 어느 해인가 5월 13일에 청분산으로 집을 옮겨 살다가 술에 취하여 고갈증에 걸렸는데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을 얻은 후에는 항상 사람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 절개가 더욱 굳었기에 마을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에 부인과 성이 같은 삼방절도사 유균이 임금에게 보고하니 임금은 죽부인에게 절부의 직함을 내렸습니다. 사씨는 말합니다. 선조들은 큰 공을 세웠고 후손들은 재능을 발휘하며 절조를 지켰다고 말이죠. 그래서 죽부인이 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군자의 배필이 되어서도 후사가 없다는 안타까움에 천도가 무지하다는 것이 허언이 아니라고 하며 글을 마칩니다. 국순전, 저생전, 정시자전, 그리고 죽부인전까지 우리 열컷 고전산문에서 가전체 작품을 꽤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죽부인전에서는 주인공인 죽부인 외에도 다양한 대나무의 모습이 의인화되어 등장합니다. 작품 속에서 당시 문란한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죽부인을 의인화해 유교 사회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열컷 고전산문 죽부인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